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10부작 중 4부작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침묵의 일주일.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아침 인사도 간단했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페이지를 몇 번씩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빠랑 싸우셨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할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이 일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의 문제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침실은 할머니 혼자 사용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따로 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누운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가져와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제2장 우연한 제안.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던데 바다에 가보지 않겠소?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로 날씨가 맑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바다요? 그럼 우리가 처음 신혼여행 갔던 곳 말이요. 거기 가보지 않겠소? 할머니는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60년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갔던 동해 바닷가. 작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아직 그 마을이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많이 변했지만 그 포구는 그대로 있더군.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가봅시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3장 60년 만의 재방문. 둘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서 그 포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변했소. 할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60년 전 조용했던 어촌 마을은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들과 식당들이 즐비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 방파제는 그대로네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긴 방파제가 바다로 쭉 뻗어 있었습니다. 60년 전 그날도 저 방파제를 함께 걸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저것만은 그대로구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에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천천히 방파제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함께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기억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이 방파제에서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사진을 찍어주었던 것을. 당신 그때 카메라 사용법도 제대로 몰랐잖아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다 흔들렸지. 지금 생각하면 웃겨.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제4장 해변길의 대화. 방파제 끝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말이오. 신혼여행 첫날. 나는 정말 긴장했어. 당신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중매로 만났으니까 서로를 잘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할아버지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느꼈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순수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한 사람이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줬지. 어색해하는 나를 배려해서. 그때 나는 다짐했어. 이 사람을 평생 잘 대하겠다고. 비록 내 첫사랑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 60년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이는 과거요.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그저 추억일 뿐이요. 하지만 당신은 내 현재요. 내 전부요. 제 5장 마음의 변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억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저는 무서웠어요. 모르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사랑도 없이 결혼했다는 게.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짐을 들어줬어요. 무겁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셨죠. 계단을 오를 때도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고, 시집살이가 힘들 때 저를 감싸 주셨고, 제가 우울할 때 옆에 있어 주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그 사진과 편지를 봤을 때 내가 평생 믿었던 게 거짓인가 싶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첫사랑 같은 뜨거운 사랑도 있지만 우리처럼 천천히 쌓아온 사랑도 있다는 걸. 제 6장 다시 시작하는 마음. 여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선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분이 당신을 놓아줬기에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할게요. 당신이 저에게 거짓말한 것을, 과거를 숨긴 것을.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주세요. 무엇이든 약속하겠소. 이제부터는 비밀 없이 살아요. 서로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부부로 살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두 노인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났으니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60년 전 그날처럼. 제 7장 새로운 시작. 포옹을 풀고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꼭 잡고 방파제를 내려와 해변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기 횟집 있어. 할아버지가 해변가의 작은 식당을 가리켰습니다. 점심 먹고 갑시다. 회 좋아하잖소. 그럴까요? 두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회 정식 2개 주세요. 할아버지가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신선한 회가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할머니가 회 한 점을 집어 할아버지 앞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처럼 할아버지도 회를 집어 할머니 접시에 놓았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회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 갈까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다음 주요? 네.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좋잖아요. 이제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어딘가 떠나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좋소. 그럼 다음에는 내장산에 갈까요? 단풍이 예쁘다던데. 좋아요.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제 8장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피곤하겠소? 좀 자시오. 괜찮아요.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60년을 봤는데 아직도 볼 게 남았어? 네. 평생 봐도 안 질려요. 버스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나를 용서해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부부로. 그러.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하겠어.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9장 집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씻고 자시오. 오늘 많이 걸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놓여 있던 할아버지의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다시 같이 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60년간 함께 누웠던 자리, 일주일간 비어있던 그 자리에 다시 함께 누웠습니다. 잘 자요, 여보. 당신도 잘 자시오. 불을 끄자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10장 새로운 아침.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일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냄새가 나던데요? 된장찌개예요. 어제 많이 걸어서 기운나게 든든하게 먹어야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뒤에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맙소. 이렇게 아침을 차려줘서. 뭐려? 60년간 해온 건데.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4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찾은 해변길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5부 가족들의 시선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변화를 눈치채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첫사랑 미선 씨와의 재회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더욱 극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부에 봬요.